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RFHIC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RFHIC 주가 모습을 보면 크게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2019년 9월 1일 그리고 2020년 9월 1일 약 1년간의 주가 동향을 보면 크게 오르거나 빠지거나 하는 모습 없이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바로 이 기간 동안, 약 한 달간의 기간 동안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린 매수 주체를 살펴보면 8월 17일부터 9월 13일까지 4주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는 약 66만 주 가까이를 매도한 반면에 외국인은 16만 주를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53만 주 가까이를 매수했습니다. 즉, 이 기간 동안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린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 그 중에서도 기관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 다뤄드리는 내용은 그러면 왜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RFHIC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G 관련 투자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5G 통신 장비 중에서도 왜 트랜지스터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바탕으로 RFHIC의 주가를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5G 관련 투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는 왜 우리가 지금 5G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왜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트랜지스터를 주목해 봐야 되고 왜 RFHIC가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RFHIC의 실적 전망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현재 5G 투자 현황 그리고 왜 우리가 5G에 지금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KMW 추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영상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한 날짜가 7월 22일이에요. 주가가 이 정도였을 때 KMW 추천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오르다가 좀 많이 빠지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중에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서 KMW 올린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KMW를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구간이신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약간 손절할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제 영상을 보고 홀딩 하셔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손실을 많이 한 분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이 일에 대한 보람을 좀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제 영상이 도움됐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5G 관련해서는 그 영상에서 좀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영상을 보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영상을 안 보시더라도 지금 이번 영상을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시다 하시면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KMW 이전 주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KMW 역대 주가 추이를 보면요. 크게 3G, 4G, 5G 때 주가가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이죠. 그리고 또 다른 5G 관련 종목 에이스테크 주가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줘요. 3G 때, 4G 때, 5G 때. 제가 이번에는 이 두 종목의 주가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공통점 그리고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전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이 두 가지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 세대가 완전하게 변경이 되면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G가 어느 정도 깔리고 나서 주가는 계속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또 4G 때 갑자기 이제 좀 오르다가 4G 인프라가 깔리고 나서는 또 주가가 이제 하락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5G도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나서 결국에는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면 5G는 지난 3G, 4G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 3G도 한 이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4G도 이 정도 수준. 근데 지금 5G는 거의 이만큼 가까이 오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사실 지금 5G 관련 종목들이 너무 비싸다라고 느끼는 가장 핵심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난 과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겪었으니까. 지금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주가가 과거 3G, 4G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 5G는 과거의 3G, 4G 때랑 많이 다르다라는 내용을 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는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는 거고, 그러면 왜 저는 그렇게 전망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유는 기본적으로 5G 매출 성장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2020년에는 현재 약 100억 달러 가까이 5G 통신 장비 업체의 매출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후에 점점 떨어지는 게 아니라 2021년, 22년, 2023년까지 5G 통신 장비 관련 매출액은 꾸준하게 증가할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2021년이 그 YOY 기준으로는 성장폭이 제일 높은 한 해가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0년이 투자 적기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될 거예요. 실제로 KMW 주가와 실적 추이를 보면은 KMW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가 역시도 계속 오르다가 최근에 좀 떨어졌지만, 과거 같았으면 5G 주가가 이 정도 올랐으면 3G, 4G 때는 이 상태에서 이제 떨어졌겠지만, 지금은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안 떨어지고 이전 고점을 뛰어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주가가 한번 반짝하고 내려가지 않을 거다. 왜냐면 실적이 계속 좋을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5G가 지금 투자 적기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보시면 3G와 4G, 5G, 그러면 왜 이번 5G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급등했나? 과거와는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이 IoT입니다. IoT가 인터넷 오브 띵스잖아요. 모든 것에 인터넷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우리가 4G 때 인터넷망을 살펴보면 4G 이전의 인터넷망 다 포함해서 인터넷 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 그 다음에 TV, 그 다음에 PC, 요 정도에서 이제 인터넷을 필요로 한 거라면, 5G는 IoT, 거의 모든 사물에 다 인터넷이 들어갑니다. 기존의 PC, TV, 스마트폰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보일러 다 이제 인터넷으로 끄고 켜고 하죠. 그러면 냉장고, 에어컨, 도어록, 공기청정기, 정수기, 세탁기, 전자레인지, 모든 것에 다 인터넷망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인터넷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필요했었던 4G 이전의 세대와는 5G는 완벽하게 다를 수 있다. 인터넷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관련된 매출액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3G, 4G와는 완벽하게 5G가 다르게 이해돼야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글로벌 5G 이제 투자 전망을 살펴보면 2020년, 21년부터 이후부터 어느 정도 인프라가 깔리고 나서 5G 관련된 투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늘어납니다. 물론 이제 5G 초기에는 투자 증가폭이 굉장히 크고 점점 이후로 가면은 증가폭은 둔화되긴 하지만 5G 관련 투자는 2025년까지는 꾸준하게 계속 있을 거고, 오히려 2021년이 투자 금액이 제일 갑자기 많이 뛰는 한 해가 된다 라고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관련된 설명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현재 5G 휴대폰 투자를 막 시작하였다. 그리고 전 세계 많은 리서치 자료들은 5G 네트워크 시장의 성장이 2025년까지 가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등 IoT 산업이 활성화될 때마다 네트워크 투자 금액과 투자 기간은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새로운 IoT 서비스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된 데이터 트래픽이 얼만큼 많을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IoT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생길 때마다 이들이 발생시킬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는 5G 투자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할 거고, 그런 변수들이 5G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라고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5G 관련해서는 5G 관련 투자가 뿐만 아니라 4G 관련 투자도 계속된다라는 점인데요. 실제로 북미 5G 투자 전망을 살펴보면 물론 대부분이 5G 관련된 투자가 집중되어 있지만 넌 5G 캐펙스도 어쨌든 꾸준하게 계속 증가가 된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띄는 점인데요. 실제로 2025년 네트워크 기술 점유율은 5G도 물론 많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4G 관련된 네트워크 기술이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5G 투자 기간 동안 4G 투자도 병행될 예정에 있어서 4G 투자 효과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존 기술의 투자 보완과 새로운 기술의 신규 투자가 병행되며 네트워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입니다. 4G는 최소 2025년까지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즉, 과거에는 3G, 4G 때는
투자가 굉장히 많았다가 이후에 투자 인프라가 다 깔리면 투자가 급격하게 취소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통신장비 관련 회사가 매출이 갑자기 줄어들다 보니까 주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5G 시대만큼은 기존의 4G 투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처럼 통신장비 매출액이 갑자기 급감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전망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보시면, 자, 글로벌 5G 캐펙스는 어쨌든 매년 증가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도대체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 투자가 집중되는지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지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무래도 아시아 지역 투자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이제 북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 지역 투자가 2025년까지는 한 440조 원 가까이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북미 쪽 투자가 두 번째로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별로 살펴보게 되면 5G 투자 금액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270조 원 가까이 투자가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중국 190조 투자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럼 이 내용만 살펴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을 하면서 중국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미국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또 중국보다는 미국이 투자 금액이 훨씬 크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미국 관련된 5G 투자가 진행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를 알아보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이 5G 투자 금액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요, 아직까지 5G 관련된 인프라나 가입자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별 5G 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미국이 한국의 거의 5분의 1 수준도 못 미치는 현재 5G 가입자 수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약 100만 명의 5G 가입자 수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600만 명 가까운 5G 가입자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 수 전망은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미 5G 가입자 수는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게 2021년부터가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국가별 5G 투자 금액을 살펴보면 아까 살펴보신 것처럼 미국의 5G 투자 금액이 제일 클 거라고 많이 전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에서 같이 매출액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 매출액을 포기하더라도 미국에서 5G 관련 투자가 집행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 어느 업체가 이쪽에 매출을 많이 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면 되겠죠. 실제로 글로벌 10위권 통신사별 밴더를 한번 살펴보면요, 1, 2위가 이제 AT&T와 버라이즌, 미국 통신사죠. 뭐 차이나워이라 엔티티는 이제 중국이랑 일본이니까 이제 제외를 한다 치면, 미국의 투자가 이렇게 진행되니까 그 수혜를 보는 거는 통신사 기준으로는 이제 AT&T와 버라이즌이 될 거고, 통신사의 장비를 누가 만들고 있냐면 바로 삼성, 노키아, 에릭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5G 장비 업체 중에 이 삼성, 노키아, 에릭슨의 비중이 제일 높은 회사를 찾아보는 게 아무래도 제일 유리한 투자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 어떤 업체가 삼성, 노키아, 에릭슨의 매출 비중이 높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KMW 고객사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작년인 2019년 기준으로 삼성과 노키아의 매출 비중이 거의 75%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60% 넘는 비중의 삼성과 노키아 매출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KMW만큼은 아니지만 에릭슨과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설명 안 드리고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RFHIC도 삼성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5G 투자를 단계별로 쪼개보면 크게 보면 세 단계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이 세 단계로 나눠봤을 때 현재 5G 투자에서 앞서 있는 한국과 일본, 중국과 미국은 아직까지도 도입기로 보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화로 점점 진행이 될 텐데, 자, 그럼 왜 아까 보신 것처럼 왜 아직도 미국은 한국 대비해서 인구가 몇 배가 더 큰데 왜 미국은 한국보다 가입자 수가 이거밖에 안 될까요? 왜 미국의 5G 투자가 지연되었었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물론 북미 5G 투자가 지연된 이유는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이에요. 자, 이 너무 당연한 이유를 제외하고 또 다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요. 5G 커버리지 핵심 주파수는 서브 6GHz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버라이즌과 AT&T가
5G 상용화에도 불구하고 커버리지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한 이유, 그러니까 5G가 본격적으로 넓어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서브6GHz의 부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5G에서는 24GHz 이상의 고주파수가 이동통신용 주파수에 할당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고주파수는 직진성이 너무 강하고 회절성이 떨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커버리지 확대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실제로 버라이즌, AT&T, T모바일 다 고주파를 이미 현재 배정을 받은 상황인데 T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저주파 대역도 이미 주파수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버라이즌은 저주파 대역이 없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면요. 버라이즌의 5G 다운로드 속도는 타 통신사 대비해서 2배 이상 빠른 결과가 나왔지만 가용 시간을 24시간으로 환산해보면 5G로 사용 가능한 시간이 7분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아까 보셨던 저주파를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T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속도가 4G와 큰 차이가 없는 속도가 나왔지만 가용 시간은 19.8%로 굉장히 효율적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5G의 속도와 커버리지를 다 잡기 위해서는 결국 서브6GHz도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나는 건데요. 자, 근데 아까 보시면 업계 1등인 미국의 버라이즌은 지금 서브6GHz의 주파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해야지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미국과 중국 5G 관련 스케줄을 살펴보면 의미 있는 게 바로 약 한 달 전에 있었던 8월 25일 날 5G 관련 대역 주파수 경매인 옥션 105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인 올해 말에 마찬가지로 서브6GHz 경매인 옥션 107도 열릴 예정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미국의 서브6GHz 주파수 경매가 바로 5G 투자의 신호탄이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진행된 서브6GHz 주파수 경매 옥션이 8월 25일 날 종료가 됐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옥션 105는 5G 커버리지 핵심인 서브6GHz 대역의 미국 내 첫 번째 할당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요. 버라이즌과 AT&T는 이 주파수 대역이 부재한 상황에서 5G를 상용화한 만큼 이번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27억 달러를 40MHz 대역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12월 예정인 옥션 107 역시 약 한두 달간의 입찰 과정을 거쳐서 내년 1, 2월에는 마무리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 그래서 따라서 버라이즌과 AT&T의 5G 투자는 서브6GHz 주파수 확보가 완료된 2021년부터는 정상 궤도에 오를 거라고 전망한다라고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미국의 5G 투자는 2021년부터가 본격적으로 열릴 거고 미국 내 통신 장비 점유율이 높은 게 삼성전자, 노키아와 에릭슨, 3사에서 비중이 높은 게 KMW, 에이스테크, 그리고 RFIC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도 왜 RFHIC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트랜지스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트랜지스터는 말 그대로 고주파수의 통신 신호를 증폭하는 반도체 장비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장비가 무선 통신 장비에는 다 쓰입니다. 뭐 이동 통신 장비에도 당연히 쓰이고요. 군용 장비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과학이나 의료 산업에서도 어쨌든 무선 통신 장비에서는 다 쓰이는 가장 핵심적인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4G에서 5G로 넘어가면서 이 트랜지스터 부분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기존의 4G와 이번에 5G가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주파 대역을 사용하게 되면서 데이터량이 증가되고 속도가 증가하고 함에 따라서 발열 관련 이슈가 같이 따라오게 돼요. 이런 열 전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게 바로 겐이라고 하는 지라칼륨 소재가 본격적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4G 때까지만 해도 실리콘 소재를 많이 쓰이는 LDMOS 트랜지스터가 많이 쓰였다면 5G는 이제 지라칼륨 소재의 트랜지스터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트랜지스터 시장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이전까지는 가성비가 좋은 실리콘 소재의 LDMOS 트랜지스터가 굉장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었다면 최근에는 지라칼륨 트랜지스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겐 트랜지스터를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5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RFHIC의 점유율이 25%로 이제 2등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 SCM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주요 서플라이 체인 중에 겐 트랜지스터를 부분은 RFHIC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모든 업체들이 공급 다변화를 굉장히 우선적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독점적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타 기업에서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우수한 기술력을 RFHIC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겐 트랜지스터가 점점 마켓 시어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RFHIC의 매출이나 기술력은 현재 많은 기대를 받기 충분한 상황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삼성, 노키아, 에릭슨의 비중이 높은 기업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포인트로 봤을 때도 RFHIC가 거래처별 매출 비중을 봤을 때도 과거 이전에는 화웨이 관련 매출 비중이 많았지만 올해부터는 삼성전자 매출액이 거의 50%에 이를 정도로 삼성향 매출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미국 관련 5G가 증가했을 때 당연히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RFHIC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러면 이런 두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RFHIC의 실적 전망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를 살펴봤을 때 연간 매출액은 2019년에 RFHIC는 1078억, 2020년은 840억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역성장을 기록할 것 같고요. 5G 관련 투자가 본격적으로 예상될 거라고 하는 2021년을 보면 2170억으로 19년 대비해서도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을 보일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엔 179억, 2020년은 40억으로 조금 줄어들지만 2021년에는 470억으로 영업이익이 거의 20% 넘는 수준을 기록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별 적정 주가를 살펴보면 KB 이창민 애널리스트가 4만원, 한화에서 48,000원, 하나금융투자에서 6만원, 하이투자증권에서 5만원, 한국투자증권에서 52,000원으로 평균적으로 애널리스트 적정 주가가 RFHIC는 5만원인데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44,000원이니까 약 13%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관과 외국인이 RFHIC를 매수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5G 통신장비 관련 종목들의 전망에 불안해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